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의 짱쌤 장은경입니다. 오늘 선생님 여러분을 만난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싶은 마음에 젖은 머리를 이제 드라이어로 예쁘게 말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젖었던 머리가 빨리 마르게 됐어요. 이렇게 젖었던 머리가 마르는 현상은 오늘 우리가 배울 분자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핵심 개념들 오늘의 주인공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분자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물기가 마르는 현상인 증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물질들이 서로 섞여서 골고루 퍼져나가는 현상인 확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우리 끝장낼 개념들 만나러 갈까요? 분자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분자라는 입자의 특성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흔한 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 하면 어떠한 특성이 먼저 떠오르나요? 우선 색이 없고요. 맛도 없고요. 냄새도 없고요. 또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럼 물을 쭉 확대해 봤을 때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자는 뭘까요? 바로 물 분자입니다. 이렇게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해요. 여기에 설탕을 물에 녹이는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질? 그렇죠. 단맛이죠. 달콤한 그런 성질 있죠. 단맛을 나타내는 이러한 설탕을 물에 녹입니다.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되겠죠. 그럼 설탕물이 되었을 때 이 설탕물의 맛은 쓴맛이 나나요? 짠맛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단맛이 나죠? 그럼 왜 설탕을 물에 녹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날까요? 그것은 단맛을 내는 성분인 바로 누구? 설탕 분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모형을 보면요. 설탕 분자와 물 분자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이 속에 있는 분자, 설탕 분자가 없어지거나 이제 다른 분자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맛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분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바로 분자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분자라는 입자는 더 작게 쪼개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분자를 쪼개면요. 분자보다 훨씬 더 작은 원자, 그리고 원자도 더 작은 입자인 원자, 핵과 전자 등등등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분자라고 하는 이 입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들을 금세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설탕이라고 하는 이 분자를 쪼개면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로 나누어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원자로 나누어지게 되면 단맛을 가지고 있었던 설탕만의 그런 독특한 성질들을 금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누구다? 그렇죠. 바로 분자라는 이런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쪼개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다음 세 번째,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이때 말하는 물질의 상태는 뭔가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을 가르칠 때 수영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이 물질의 상태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물질의 상태는 안 좋다라고 썼어요. 과학에서 말하는 상태는요, 상태가 좋다, 안 좋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더라도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면 분자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죠. 따라서 성질도는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할 동안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요거 명심해 둘게요. 그럼 그 다음 성질 봅시다. 다음 성질. 물질은 종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 질량이 다 다르다. 그럼 분자라는 건 성질을 가진 입자인데 이 종류가 달라진다면 성질도 달라지겠죠. 즉 이 말은 물질에 따라서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분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이제 쓰는 이 기관인 눈조차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러한 분자를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느냐? 바로 분자 모형입니다. 분자 모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자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공 모양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과 막대기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또는 블록이라든지 볼트와 너트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도 됩니다. 어찌되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분자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할 때 쓰는 모든 도구를 분자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크게 확대해 보면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자 운동이라고 하지요. 모든 분자는 다 움직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분자는 다 움직인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런 분자 운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지 분자 운동의 빠르기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의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의 상태, 두 번째는 물질의 온도, 세 번째는 분자의 질량입니다. 이 셋 중에서 물질의 상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물질의 상태는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고체와 액체, 기체 총 3가지의 상태가 있죠. 이 중에서 고체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고체는 굉장히 딱딱한 특징이 있어요. 왜 딱딱하냐? 분자와 분자가 굉장히 다닥다닥 오밀조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운동해봤자 제자리에서 바들바들 떠는 진동 운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요, 고체보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넓죠. 그래서 진동 운동뿐만 아니라 회전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기체 상태는요, 액체 상태보다 분자 사이 거리가 더 멀죠. 그래서 진동뿐만 아니라 회전도 하고 쭉쭉쭉쭉 날아다니는 이러한 직선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이 3가지 상태 중에서 가장 분자 운동이 활발한 것은 바로 기체이지요. 그 다음은 액체, 그 다음은 고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온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그 물질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온도가 높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온도가 높은데 그러할 때 분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분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분자 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 분자의 질량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기체이고 똑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자에 따라 질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두 분자들은 서로 움직일 텐데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움직일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가벼운 질량이 작은 쪽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겠죠. 무거운 분자는 굉장히 분자 운동이 둔하겠죠. 이렇게 분자의 질량은 작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이 3가지 요인들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렇게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증발. 물기가 마르는 현상이 증발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확산. 다른 물질 속으로 쫙 하고 퍼져 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그런 현상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마지막 브라운 운동 등등이 있는데요. 이 브라운 운동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꽃가루를 혹시 물 위에 이렇게 떨어뜨려 본 적 있나요? 그럼 이 꽃가루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팅팅팅팅팅팅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꽃가루들이 왜 움직일까요? 꽃가루들이 살아있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꽃가루 아래쪽에 있는 물 분자들이 계속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꽃가루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증발, 확산, 브라운 운동 등등등 모두 무엇의 증거이다?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두 가지 현상 중에 증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발. 지금 여기 어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이제 물고기도 있고요. 물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물의 양이 줄어들까요? 물고기가 물을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물을 쏟아서 그럴까요? 물고기가 물을 먹지 않아도 그리고 물을 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분자 모형으로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여기는 이제 물입니다. 이쪽은 이제 물이고요. 물 속에 수많은 물 분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많은 물 중에서 표면 쪽에 있는 이 물 분자들이요. 이 물 분자들이 분자 운동을 하다가 툭툭툭툭 위로 날아가게 돼요. 이렇게 액체 상태였던 물이 이 표면에서 툭툭툭툭 밖으로 움직이면서 기체 상태로 튀어 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발 때문에 점점 물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줄어든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증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액체 상태에 있었던 이 분자들이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이런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증발 현상이 우리 생활 어디에 적용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증발 현상의 예로는요. 첫 번째, 더운 여름날 땀이 나요. 근데 땀이 났을 때 찬바람이 싹 하고 불게 되면 굉장히 시원해지죠.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새 땀이 금세 마르게 돼요. 땀은 액체 상태이죠. 이 액체 상태가 이제 증발되어서 이제 기체로 날아가는 이러한 현상. 또 두 번째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예요. 젖어 있었던 빨래, 그러니까 물기가 있었던 이 빨래가 금세 마른다. 왜? 기체가 되어서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건조해져서 논에 있었던 이 물들이 다 증발되어서 땅이 갈라지는 것. 이것도 증발의 예고요. 네 번째는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데요. 여기 지금 염전이 있죠. 염전에 바닷물을 가둡니다. 이 바닷물에는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죠? 물도 들어있고 염류, 그러니까 소금도 들어있죠. 근데 여기에서 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만 빠져나가면 염류인 소금만 남게 되죠. 이러한 것도 증발 현상이고요. 다음 볼까요? 다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 물과 물감이 이제 섞여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물만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물감 성분만 그대로 종이에 남아서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손에 에탄올이라고 하는 이 액체를 바르면 굉장히 쉽게 이 에탄올이 사라집니다. 예, 증발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님 오늘 아침에 젖은 머리를 말린 것처럼 젖어 있었던 머리카락을 드라이어로 말리는 이러한 현상도 바로 증발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이런 증발이 잘 일어날까요? 증발이 일어나는 조건 짚어보도록 할게요.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빨래가 잘 마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도 같아요.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을 찾으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쭉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름철과 겨울철 둘 중에 어느 계절에 빨래가 더 잘 마른다? 여름철에 더 잘 마르죠. 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액체 표면에서 금방 기체 상태로 튀어나가지요. 다음 두 번째, 습도. 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정도를 습도라고 해요. 근데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요,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증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수증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은 경우를 뭐라 한다? 습도가 낮다라고 해요. 습도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으니까 증발이 잘 되겠죠. 따라서 습도는 오히려 낮을수록 증발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빨래를 말리는데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꿉꿉한 날씨랑 그리고 햇빛이 반짝 나는 맑은 날씨랑 둘 중에 어느 경우에 더 빨래가 잘 마르죠? 그렇죠. 햇빛이 반짝 난 건조한 날에 훨씬 더 빨래가 잘 마르죠. 이렇게 습도가 낮아서 건조한 경우에 증발이 더 잘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바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부는 경우랑 안 부는 경우랑 어느 경우에 빨래가 더 잘 마른다? 그렇죠.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빨래가 잘 마르겠죠. 바람이 많이 불면 액체 표면에서 기체들을 더 잘 떼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면적. 표면적이란 건 무슨 뜻인가요? 공기와 닿는 넓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빨래를 해서 이제 빨랫줄에 넣을 거예요. 차곡차곡 접어서 넣는 것과 쫙 펴서 넣는 것, 둘 중에 어떤 경우에 더 빨래가 잘 마른다? 그렇죠. 쫙 펴서 넣는 경우에 빨래가 더 잘 마르겠죠. 따라서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쉽게 기체 상태로 그 액체의 분자를 떼어낼 수가 있다. 다음, 분자 사이의 인력.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당기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분자 사이의 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손등에 한쪽에는 물을 바르고요. 다른 한쪽에는 에탄올을 발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마를까요? 에탄올이 훨씬 더 빨리 마르죠. 그래서 물과 에탄올 중에서 에탄올이 훨씬 더 빨리 말라요. 왜 그러냐 하면 물과 물 분자는 굉장히 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더라도 가지 못하게 안 돼! 하고 이렇게 잡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에탄올은 분자 사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기체 상태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분자 사이의 인력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증발이 잘 된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은 에탄올이 더 증발이 잘 된다. 따라서 분자 사이 인력은 작을수록 쉽게 증발돼서 떨어져 나간다. 정리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바람은 세게 불수록, 표면적은 넓을수록, 그리고 분자 사이 인력이 작을수록 어떻다? 증발이 잘 된다.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른다. 이러한 증발이 잘 일어난 조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쉽게 혼동하는 증발과 끓음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증발과 끓음 같은 현상인가요? 다른 현상인가요?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둘은 다른 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여기 분자 모형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그림이 두 장 있어요. 근데 다른 그림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그림 찾기 해볼게요. 눈을 크게 뜨고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얘부터 볼까요? 얘는 표면에 있었던 물 분자가 튀어나갔어요. 얘도 표면에 있었던 물 분자는 튀어나갔네요. 그런데 액체 내부를 볼게요. 액체 속에 있었던 이 분자들은 공기 중으로 튀어나가지 못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액체 내부에 있었던 이 액체 분자는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기체 상태가 되죠. 이렇게 증발과 끓음은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지만 일어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증발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액체 표면에서만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현상, 이걸 증발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끓음은, 끓는 이런 현상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즉, 액체 전체에서 일어난다. 액체 전체. 그리고 이 둘이 일어나는 온도도 달라요. 여러분, 증발은 몇 도씨에서 일어나죠? 물은 몇 도씨에서 증발하죠? 몇 도씨에서 증발하더라? 잘 기억이 안 나죠?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단 과학자들이 알아낸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에서는 모든 분자가 운동을 멈추기 때문에 그때만 제외하고 모든 온도에서는 증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73도라는 온도는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조차 만들 수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온도에서는 증발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은 더 잘 일어난다. 그럼 끓는 현상은요? 끓는 현상은 몇 도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죠. 이렇게 물질마다 자기가 끓는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끓음이라는 이런 끓는 현상은 그 물질의 끓는 점에서만 일어난다. 그 온도까지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액체 내부에서도 기체로 변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은 없을까요? 공통점 있습니다. 둘 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들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러한 상태 변화는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발과 끓음은 이러한 차이점도 있고 이러한 공통점도 있으며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들 확실히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현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두 번째 확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고요. 물에 잉크방울을 뚝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잉크방울이 가만히 모여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잉크방울이 쫙 하고 퍼지면서 물 전체가 이렇게 파랗게 색이 변합니다. 이렇게 잉크가 물속을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한다? 바로 확산이라고 한다. 그럼 확산은 왜 일어난다?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이다. 분자가 운동하는 그 모습, 모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잉크 분자들이 이렇게 파란색 잉크 분자들이 있고요. 여기 하늘색 물 분자들이 있어요. 근데 둘이 만났습니다. 잉크 분자 운동하나요? 운동하죠. 물 분자도 운동을 하죠. 서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잉크랑 물이 충돌하기도 하고 이 사이사이로 끼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물 분자랑 잉크 분자가 서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잉크의 색이 쫙 퍼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진공이라든지 다른 물질 속으로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바로 확산이라고 한다. 그럼 확산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까요? 확산이 일어나는 방향 정리해 볼까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운동을 하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즉, 분자들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분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죠? 네, 사방, 팔방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확산이 일어나는 방향도 모든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중력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아요. 사방, 팔방으로 퍼지게 돼요. 그럼 이런 확산 현상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생님 둘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기체 속에서 퍼져나가는 경우, 두 번째는 액체 속에서 퍼져나가는 경우. 고체 속에서 퍼져나가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 고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틈을 비집고 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굴뚝 연기가 퍼진다. 이 연기의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 이것도 확산이죠. 두 번째, 마약 탐지견이 숨겨진 마약을 찾아낸다. 우리는 후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멍멍이들 중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길러지는 그러한 강아지들은 마약에서부터 나오는 마약의 그 분자들도 이렇게 분자 운동을 하겠죠. 그 적은 양의 분자들을 이제 후각을 통해서 이제 맡고 이제 어디에 마약이 있는지 알아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다음 향수, 꽃향기, 음식 냄새가 주변으로 퍼진다. 이것은 향수 분자, 꽃향기 분자, 음식 냄새 분자가 사방팔방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음 액체 속에서 일어나는 확산 현상 볼게요. 그럼 녹차 티백 이용해서 차물 이제 우려낸 적 있죠? 차 티백을 물에 넣어 놓으면 녹차의 색깔이 이렇게 쫙 우러나죠. 그렇죠? 이것도 액체 속을 그 차의 성분, 그 분자들이 쫙 퍼져 나가는 확산 현상이고요. 선생님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냉면을 먹을 때 식초를 뿌리는데 식초를 한쪽 구석에만 이렇게 똑똑똑 뿌리고 젓지 않아도 전체에서 식초 맛이 나요. 왜? 식초가 분자 운동을 하면서 물과 이렇게 섞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현상,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한다? 바로 확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도에 따라서 확산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여기 앞에 두 개의 비커가 있고요. 한쪽은 굉장히 뜨거운 물, 다른 한쪽은 굉장히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잉크를 똑똑똑똑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 잉크가 더 잘 퍼지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쪽은 뜨거운 물, 이쪽은 찬물입니다. 둘 중 어떠한 경우에 더 잉크가 잘 퍼지나요? 뜨거운 물은 지금 금세 액체 전체가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물에서는 아직 잉크들이 일부분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 있어서 지금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산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분자의 질량에 따라서 확산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 그런 실험인데요. 한쪽에는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 다른 한쪽에는 염산을 묻힌 솜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동시에 꽉 막아요. 그럼 이쪽에서는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바로 분자의 질량이 달라요. 둘 중에 누가 더 무겁다? 염화수소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겁고요. 이쪽은 가볍습니다. 근데 얘네 둘을 동시에 딱 막았더니 신기하게 생겨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얘네 둘이 만나면요, 흰 용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흰 용기 물질은 바로 염화암모늄이라고 하는 고체인데요. 이 염화암모늄이 정가운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요. 바로 이쪽에서 치우쳐지는 거죠. 염화수소 쪽에.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양 끝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염화수소가 이만큼 가는 동안 암모니아는 이만큼이나 이동을 한 거죠. 따라서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다? 확산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확산 속도는 암모니아가 염화수소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분자의 질량이 다르죠. 둘 중에 암모니아는 질량이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따라서 분자의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 속도는 빠르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도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생님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 온도. 온도는 어떨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서 잘 섞인다. 다음 두 번째, 분자의 질량은 어떨수록?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훨씬 더 멀리까지 빨리 나간다. 다음 세 번째, 물질의 상태인데요.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분자 운동이 가장 빠를수록 잘 섞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셋 중에 누가 가장 분자 운동이 활발하죠? 바로 기체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 중에서는 기체가 가장 다른 물질 속으로 잘 퍼져나간다. 다음 네 번째, 매질의 상태. 이때 말하는 매질은요, 물질이 통과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체 속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액체 속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기체 속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진공이라고 하죠. 진공 상태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떠한 경우 분자들이 더 잘 퍼져나갈까요? 분자들이 잘 퍼져나가려면 방해하는 물질이 없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분자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이 사이를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체 속에서는 거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액체는 조금 더 낮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분자 사이 거리가 더 멀죠. 그래서 기체 속을 확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럼 진공은요? 여러분,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확산이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빨리 확산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확산이 일어난다? 네, 가능합니다. 진공에선 오히려 확산이 더 잘 된다는 것, 요거 우리가 명심해 두고 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들의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자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럼 1번부터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분자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분자는 중력 방향으로만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죠.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분자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명심해 두시고요. 두 번째, 분자는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입니까?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고체 상태의 분자는 진동 운동을 한다? 딱딱한 고체도 운동을 하나요? 네, 운동을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바들바들 떠는 진동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렇죠. 온도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크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고요. 마지막,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분자 운동이 둔하다? 질량이 크면 무거워서 똑같은 상태이고 똑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분자 운동이 훨씬 더 느려집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이제 워밍업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그림은 액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둘 다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네,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액체 표면에서 이 분자가 떨어져 나와서 기체가 됐어요. 그리고 액체 내부에서도 기체가 되어 나가네요. 이렇게 액체 전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끓음이라고 하죠. 물이 끓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끓음입니다. 다음 나를 볼게요. 액체 표면에 있었던 분자들이 기체 상태로 튀어나가는데 내부를 보니까 내부에 있었던 이 액체 분자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 한다? 증발이라고 했죠. 두 현상은 같다 다르다? 다른 현상이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우리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는 증발이고 나는 끓음이다. 지금 둘이 서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다음 2번, 가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 끓음은, 끓는 현상은 모든 온도에서 언제나 일어난다. 항상 끓어요? 그렇지 않죠. 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끓는 온도인 100도씨, 즉 모든 온도가 아니라 끓는 점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로 고쳐야겠고요. 세 번째, 나는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지요. 3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4번 볼게요. 4번, 나가 일어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증발이 일어나는 온도는 우리가 따로 어떤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 틀리고요. 5번, 가와 나 모두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잘 일어난다.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하면요, 액체의 분자들이 기체로 날아가려고 할 때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둬요. 그럼 증발은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겠죠. 덜 일어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끓음과 증발 현상,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둘의 차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과 같은 원리의 현상은 무엇인가? 수채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말랐다. 그리고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었더니 물은 다 날아가고 그 속에 들어있었던 염류인 천일염만 남는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뭐라 한다? 증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래에서 증발 현상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아하, 1번에서부터 바로 답이 나오는군요. 빨래가 마른 현상, 증발이죠. 다음 두 번째 현상 볼까요? 식물 뿌리가 물을 흡수한다. 식물 뿌리가 물을 어떻게 흡수하죠? 농도가 낮은 밖에서 농도가 높은 뿌리 안쪽으로 물을 끌어당기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3투라고 합니다. 증발과 관련 없고요.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쫙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인다.
빛은 진행하는 경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많으면 빛이 이렇게 산란되어서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틴들 현상이라고 해요. 증발과 관련 없고요. 네 번째,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된다. 설탕과 물이 섞여서 하나의 용액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 용해라고 합니다. 이것도 증발과 관련 없고요. 다섯 번째,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확산이지요. 따라서 증발과 관련된 현상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분자 운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첫 번째, 실험 결과 A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실험 과정을 보면요. 윗접시 저울에 양쪽에 각각 거름종이 한 장씩을 올려놓는다. 가운데서 이제 0점 조절을 해서 저울의 수평을 맞춘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름종이 에탄올을 4-5방울 떨어뜨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정 다해서 저울은 오른쪽으로 기운다. 왜? 에탄올 무게만큼 이쪽이 무거워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윗접시 저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었던 이 에탄올은 다시 증발해서 날아가겠죠. 따라서 저울은 다시 수평이 되었다로 A를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연결된 문제를 볼까요? 두 번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분자운동과 관련지어 쓰시오. 지금 여기선 증발이 일어났어요. 증발. 그럼 증발이 왜 일어나는지를 분자운동과 관련지어 쓰라는 그런 의미랑 같아요. 그럼 증발은 왜 일어난다? 분자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후루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죠. 이러한 분자가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액체 표면에서 분자들이 떨어져 나와 기체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그렇죠. 증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증발은 온도가 높고 습도는 낮고 바람이 강하고 표면적이 넓고 분자 인력이 약할수록 잘 일어난다는 것, 그 특징 알아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갑니다.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진공이나 물질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은 온도가 높고 분자가 가벼울수록 빠르고 고체, 액체, 기체 순서로 확산이 잘 일어나고 물질이 이제 퍼져나가는 공간이 진공일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 이것 또한 알아두시길 바래요. 오늘은 분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래 주소창 나오죠?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기체 분자의 압력을 작용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나타낸 보일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